대북 송금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법정에서 한 주장인데요. 대북 송금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는 증언을 원하는 검사의 묵인하에 검사실 앞 창고에서 회유성 술 파티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피고인으로 있는 그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피고인 신문을 최종적으로 이제 피고인 신문을 하거든요. 네. 피고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이제 이미 김성태, 방용철 등이 다 구속되고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을 이미 북한한테 송금을 한 거예요. 근데 송금 목적이 원래 자신들의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달리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송금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는 그냥 부속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이재명은 들어간다. 이재명을 들어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역할을 해주면 우리는 산다. 우리는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회유죠, 일종의. 그러니까 형님도 빨리 우리 편에 서서 불어라. 그리고 검찰에 협조해라. 근데 그러니까 그걸 김성태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를 설득을 하는 거야. 김성태 뭐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쌍방울 회장입니다. 쌍방울 전 회장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화영 씨 참 답답한 사람이네.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형님이에요? 네. 이화영 형님. 네. 지금 형님. 이 검찰에서는요,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이재명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참 답답하시네 형님. 하면서 빨리 이재명 관련해서 빨리 불고 우리 끝냅시다. 이런 거를 설득을 했다는 건데 이 설득하는 이 장을 검찰의 어떤 용인하에 펼쳐진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한 거죠. 세 명이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원래 만나면 안 돼요. 대질 신문할 때를 제외하고는. 근데 만나게 해서 공범. 독립한 방에 창고라고 이름 붙여진 1313호 검사실 옆방인 그 창고라고 이름 붙여진 방에서 가운데 테이블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른바 말맞추기 세미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미나를 열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회덮밥과 그리고 그 김성태 전 회장이 그렇게 연어를 좋아한대요. 그래갖고 연어회를 시키고 또 그러면 술 한 잔이 땡기잖아요. 약간 느끼하니까 연어회가. 그래가지고 소주를 시켜서 흰 종이컵에 따라서 같이 마시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구속 수감된 사람들이야. 우와. 그런데 검찰에 가서 검사실 바로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데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수원지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1313호. 아니 이건 거기다가 더해서 그 술 시중은 누가 들었느냐? 술 시중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음식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음식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세팅해주고 뭐 그다음에 뭐 필요한 거 갖다 드리고 뭐 혹시라도 담배를 핀다고 하면 담배도 사다 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검색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누가 했느냐? 누가 했어요? 거기 그 이화영 부지사의 말에 따르면 쌍방울 직원들이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김영남 의원님, 이거는 어찌됐든 주장입니다. 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만약 있었다면 검사의 용인하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검장님, 이 주장이긴 합니다만 일단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첫째, 그렇습니다. 있었다면 맞죠? 그건 동의하시습니다. 자, 두 번째, 사실이라면 진짜 심각하죠. 이건 진짜 박살나야 되는 문제죠. 있을 법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허황된 주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요. 가끔 검찰 최근에도 검찰 관련해서 회유했다고 해가지고 오는 게 피자는 사줬다든가 또는 전화를 걸게 해줬다든가 이런 편의를 봐준 게 있습니다. 이런 게 가끔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뭐 연호를 하고 술을 먹게 했다 이런 부분은 수십 년 전에 이미 말았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정말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가지고 수사 과정을 다 적게 돼 있어요. 몇 시에 와고 뭐 했고 이걸 적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나온 증거는 증거력도 없어지고 또 관련 검사나 수사관들은 감찰해 가지고 엄정 문책해야 되거든요. 네. 처벌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네. 만약에 이거 사실이라면 이 담당 검사는 탄핵 당해도 마땅한 거죠. 위법행위란 거죠. 우리 변호사님은 이 주장이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왜죠? 왜냐하면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투입한 검사가 있어요. 이른바 2차장 직무대행인데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행.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2차장을 다른 데다 보내고 굳이 인사철도 아닌데 저기 평택지청장으로 있던 김영일 검사를 2차장 직무대행으로 꽂았단 말이에요. 왜 실명을 또 거론해? 아니요, 이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왜 유명하냐? 이분이 검사로 있을 때 뭘 했냐면 이른바 다단계 사기범 수사를 하면서 다단계 사기범들끼리 자기 그 검사 집무실이라고 그래서 독립한 공간이 있거든요. 조사실하고 달리 그냥 아무나 못 들어가는 독립한 공간이 검사방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넣어주고 거기서 그 검찰청 전화를 자유롭게 쓰게 해줬어요. 왜요? 그래서 그 다단계 사기범들이 그러니까 이제 수사정 뭐 이렇게 첩보 좀 제공받는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다단계 사기범들이 거기서 2차 사기를 벌입니다. 전화를 가지고. 그럼 그 수익을 혹시 김영희 씨도 같이 한 거예요? 그거는 모르지. 김영희 검사가 그것까지는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근데 그렇게 다단계 사기범들한테 정보를 받는다는 아니면 회유를 한다는 목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거예요. 근데 제공된 편의를 받은 그 다단계 사기범이 수백억대 다단계 사기범인데 그 제공된 편의를 통해서 1,000억 원이 넘는 그러니까 원래 1차 다단계 사기보다 더 큰 사기를 벌입니다. 그럼 거기가 범행 현장이 돼버리네. 범행 현장이 돼버린 거죠. 검사 집무실이 어처구니가 없네. 같은 동일인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큰일 나겠는데. 맞아요. 너무 심각한 이야기인데. 맞아요. 네. 그때 그 검사를 징계해야 된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검사 징계 청구는 누가 하죠? 총장이 합니다. 그때 그 총장이 누구냐? 윤석열 검사. 또 설마 뭐만 하면 끝까지 틀어막아요.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뭐만 나쁜 일만 생기면 윤석열이래. 끝까지 틀어막습니다. 진짜 그 다단계 피해자들이 그렇게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제발 이 김영일 검사를 중징계해달라, 파면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안 합니다. 청구 자체를 안 해요. 끝까지. 아니 그 동일 검사가 맞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술회유에 굉장히 특화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례가 그분이 있으니까. 또 누구냐? 옛날에 한명수 총리 그 진술회유 사건 그건 알죠. 관련해 가지고 제주사 들어갔을 때 무혐의 처분한 검사입니다. 그게 다 동일인이에요? 동일인입니다. 포레스트 검프 같은가요? 김영일님이? 와. 그래서 이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뒤바꿔낸 다음에 그 뒤바꿔낸 진술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이 어디로 갔느냐 지금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가셨는데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은 보수 쪽과 연결되기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꽃보직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유력한 다선 출신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른바 그 영남 의원들이 지역구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이분을 검사를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감찰 조사를 하면 됩니다. 감찰 조사 대상입니다. 자, 이거 감찰을 하려면 법무부가 나서야 되는 거죠? 법무부가 할 수도 있고 대검이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대검보다는 법무부에서 감찰하는 게 훨씬 낫죠. 법무부에서 하는 게 낫다. 자, 그런데 아까 보도 다시 한번 봐드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성재 전 고검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급하게 내정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뭐 법정에서 주장한 거지만 보도도 엄청 됐기 때문에 저는 법무부에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김영일 검사가 했던 사건 중에 유독 그렇게 진술회유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건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도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식의 진술회유를 한 사건들이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건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전에 그 이성윤 당선인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뭐냐면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휴식하고 뭐 얘기하고 면담하고 하는 걸 다 기록으로 남기게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그랬죠. 그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 법과 규칙에 따라.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사건에서의 검사들도 심지어
제대로 된 면담 조사서가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서 장시간 7시간 8시간씩 면담을 합니다. 와, 제일 야당 대표한테도 그러는데. 네. 아니 야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을 조사할 때 그렇게 해요. 네. 대표적인 게 유동규 사건이에요. 유동규 부분이에요. 유동규에게도 보면 면담 조사서가 없어요. 근데 7시간 8시간씩 그것도 어떻게 확인했느냐? 출정 기록 때문에 확인된 거예요. 교도소의 출정 기록 때문에 구치소에.